호스트 OS를 뭐로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예. 일단 두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요. 코어OS하고 센토스예요. 센토스는 뭐 기업에서 많이 쓰는 기업 표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얘를 쓰면 별다른 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지만, 문제는 센토스는 더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거라 저희가 일일이 다 설치를 하고 뭐 관리를 했어야 되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코어OS는 도커에 특화된 클라우드 리눅스 배포판이기 때문에 도커 클러스터 구성하기도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하지만 얘는 패키지 매니저가 없어요. 이건 시스템 엔지니어라면 패키지 매니저가 없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압니다. 뭐 하나 설치하려면 일일이 손으로 깔아야 되거든요. 예. 그게 없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알건데 얘는 도커에 대한 버전이 그 코어OS의 채널별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버전으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코어OS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막 고민 끝에 저희는 이런 기술 스택을 결정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갔고요. 프론트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앵귤러하고 jQuery, 부트스트랩, 백엔드는 플레이 2.3 자바에 ORM, 노드.js, 데이터 스토어는 MySQL, HD, 레지스, 인프라는 더커하고 좀 전에 소개해드린 코어OS의 풀린, 이런 구조로 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3개월 동안 삽질 끝에 저희는 MVP 기능으로 만들어진 알파 버전을 실제로 정말 공개를 했습니다. 네. 밑에 있는 사진이 저희가 알파 버전 공개할 때 많은 개발자분들이 오셔서 피드백을 주셨을 때 그 사진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저희가 만든 알파 버전 3개월 정말 스크래치부터 시작해갖고 3개월 만에 도커 모르는 애들이 만든 게 어떻게 생긴 건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VP고요. 화면에 별거 없죠? 네, UI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봤던 첫 번째 UI는 첫 번째 MVP는 이미지를 검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커 이미지를 엔진엑스 치고 검색. 도커 허브에 있는 이미지를 검색해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도커 컨테이너를 몇 가지 설정으로 컨테이너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MVP였고요. 도커 컨테이너를 시작할 수 있다. 시작할 수 있고, 도커 컨테이너가 실행된 로그를 볼 수 있다. 보여지고, 도커 컨테이너에 접속할 수 있다. 엔진엑스에 접속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도커 컨테이너를 멈출 수 있다. 멈추고 마지막으로 삭제할 수 있다.까지 정말 미니멈한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니멈한 기능의 UI도 되게 구렸지만 이걸 딱 보여주고 나니까 네가 만들려고 하는 도커 인프라가 뭐구나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해하게 됐고, 그 다음에 많은 요구사항을 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요구사항을 받아서 베타 버전을 또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베타 버전을 만들면서 또 어떤 결정들을 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포 자체를 컨테이너 기반으로 운영하자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디포가 도커 컨테이너를 제공하는 서비스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건 저희가 도커로 뭔가 운영해 본 경험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사내에 도커 컨테이너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조직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런 요구사항을 줄 팀도 없었고요. 국내에 그런 사례가 나온 것도 없었고, 국외 사례를 찾아봤을 때도 되게 단편적인 것 뿐이었지, 컨테이너로 서비스를 운영할 때 뭐가 이슈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건, 그럼 우리 서비스를 컨테이너 기반으로 운영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결정을 했고요. 제가 앞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개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모듈로 저희는 디포를 개발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웹 UI를 담당하는 게 디포 UI고요. 백엔드에서 인증을 담당하는 게 디포 어스입니다. 그리고 도커 레지스트리와 도커 호스트와 연계해서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고 배치하는 역할을 하는 게 디포 API고요. 그 다음에 도커 컨테이너의 로그를 보여주는 게 디포 로그스입니다. 이거 외에 이제 디포 HA 프록시가 하나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개발하고 이 각각의 모듈들에 대해서 도커 이미지를 빌드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컨테이너로 띄웠습니다. 그렇게 만든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이렇습니다. 모듈은 4개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앞에
HA 프록시하고 Node.js로 만들어진 D4 프록시가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D4 UI를 노드 밸런스로 연결해주는 D4 UI LB가 앞에 있고, D4 UI는 현재는 2개만 만들어져 있는데 얼마든지 그 스케일 아웃 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을 했고요. 뒷단에 D4 UI가 바라보는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의 데이터베이스 MySQL이 있고, 그 다음에 D4 UI와 D4 API를 연계해주는 LB가 또 하나 있고, D4 API가 바라보는 레지스트리,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를 앞에서 프록시해주는 엔진엑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인증을 담당하는 어스가 바라보는 MySQL하고 레지스, 그 다음에 별도의 로그를 보여주는 로그. 이렇게 총 15개의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운영 환경을 구성을 했고, 현재까지 계속 운영하면서 컨테이너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게 어떤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경험하고 현재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또 하나 결정했던 건 컨테이너에 대한 SSH 접속을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클라우드에서 많이 얘기하는 펫과 캐틀의 비율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완동물은 여러분들 뭐 집에 한 마리씩 기르고 계시는 분들은 되게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기르잖아요. 근데 가축은 뭐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필요하면 더 늘리고 필요 없으면 죽이고 이러잖아요. 물론 이제 이 펫과 캐틀의 비율을 이제 인도나 이런 나라에서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컨테이너는 무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SH로 들어가서 이 상태를 바꾸게 되면 만약에 필요 없으면 없애고 필요하면 언제나 추가로 만든다는 게 깨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SH 접속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제공하지 않고 그냥 나 몰라라 한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럼 왜 서버에 들어가고 싶어 할까라는 거에 이제 고민을 했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파악한 게 첫 번째는 로그를 확인하고 싶다, 이런 이득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서 설명드린 D4 로그스를 개발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파일이나 이런 데이터를 나는 보고 싶다, 가져가고 싶다라고 해서 이미지를 임포트하고 데이터를 임포트하거나 익스포트하는 기능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D4 로그스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는 크게 두 가지가 보여져야 됩니다. 컨테이너가 시작되고 정지될 때 만들어지는 그 그런 컨테이너 자체에 대한 로그고요. 컨테이너 내부에서 실행되는 그 서버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내는 로그, 이 두 가지가 다 보여야 됩니다. 그것들을 따로따로 잡아서 구성한 걸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런 로그를 D4 UI에서만 보여주지만 추가로 사실 굳이 로그를 보기 위해서 웹 인터페이스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별도의 모듈을 뺄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결정한 게 컨테이너 간의 링크는 동일 호스트 내로 제한하겠답니다. 혹시 더커를 아는 분이라면 이게 왜 이슈인지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더커 호스트 A가 있고 더커 호스트 B가 있다라고 했을 때 호스트 A에 만든 컨테이너가 A-고 호스트 B에 만든 컨테이너가 B-라고 하면 도커는 호스트 내에 컨테이너가 만들어지면 그 호스트 내에 있는 프라이빗 IP만 반영이 닿습니다.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IP와 B-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IP가 동일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호스트에 있는 컨테이너끼리 통신하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호스트 내에 링크로 제한을 했고요. 물론 이런 이슈를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건 아닙니다. 제가 밑에 써놓은 것처럼 멀티 호스트 간의 컨테이너 연결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오래된 방법이 엠베스드 패턴이라고 해서 각각의 호스트에 다른 쪽에 있는 호스트를 바라보는 프록시 컨테이너를 만들어 놓고 이 프록시 컨테이너를 통해서 통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방법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컨테이너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게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쿠버네티스 팟은 그렇게 하지 않고 팟이라는 단위의 그 클러스터 내에 고유한 IP를 배정하고 그 IP 팟 내에 만들어진 컨테이너는 팟의 IP와 동일한 IP를 줌으로써 그 클러스터 내에서는 모든 컨테이너가 다른 IP를 갖도록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더커 1.8 버전은 안 들어가 있을 텐데 다음 버전에 들어가는 더커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이런 멀티 호스트 간의 컨테이너 연결을 지원하는 기능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디포하고 더커 호스트 간에는 중간에 그걸 관리해주는 어떤 도구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포는 더커 호스트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는 여러 개의 더커 호스트를 HDD 클러스터로 해서 단일 클러스터로 묶어갖고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 멀티 클러스터도 검토를 해봤는데 멀티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는 게 싱글 클러스터에 비해서 크게 장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관리만 불편하지. 그래서 단일 클러스터로 갔고, 그 다음에 이 클러스터에 대한 접근은 플릿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시스템D의 스케줄 정책에 준해서 저희가 만든 스케줄러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스케줄을 하고 있습니다. 스케줄러에 대한 내용은 뒤에 다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되게 정말 많은 삽질 끝에 또 한 3개월 지나서 저기 이제 베타 버전을 릴리즈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범 운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베타 버전을 간단하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 알파 버전 보여드렸던 거 같이 엔진엑스 만드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이제 디포입니다. 예. 앞에 본 것보다 훨씬 더 세련되졌죠. 예. 엔진엑스. 예. 앞에 있는 건 저희가 제공하는 추천 이미지고요. 예. 똑같이 엔진엑스를 검색하면 이제는 저희 내부에서 구성된 프라이빗 레지스트리에 대한 이미지들도 다 검색이 되고요. 예. 버전도 선택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컨테이너 만들고 만드는 과정도 보여지죠. 컨테이너를 시작하면 이제는 URL도 만들어줍니다. 로그도 보여지고 URL에 접속되죠. 요청을 날리면 해당 요청의 로그가 추가로 더 보이죠. 컨테이너 내부에 돌아가는 엔진엑스의 로그가 보여지는 거고요. 컨테이너를 멈추면 멈춘 거고 각각의 컨테이너가 죽었다 살았다라고 했던 것들이 다 상태로 기록이 되고요. 당연히 엔진엑스는 접근이 안 되겠죠. 서버의 컨테이너의 메모리, CPU, 네트워크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추천 이미지도 컨테이너를 똑같이 만드는데 굳이 검색을 할 필요 없이 회사에서 자주 쓰는 이미지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쉽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제공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MySQL 서버를 만드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ySQL 이미지 선택하고 버전을 선택하면 MySQL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환경 변수를 적절히 넣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미 기본적인 환경 변수는 다 이미지마다 별도로 알아서 넣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디포를 처음 쓰는 사람도 컨테이너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MySQL 서버가 잘 뜨네요. 이렇게 서버를 띄우면 바로 이 MySQL 서버에 접속해서 서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QL 프로 같은 클라이언트에서 저 IP로 하고 아까 루트 계정에 패스워드를 패스워드 1 느낌표 하고, 원래 MySQL은 330 포트를 쓰지만 그걸 쓸 수 없고요. 더커 호스트가 바인딩 해준 이 4900대의 포트로 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DB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컨테이너 한 개를 쓰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두 개를 조합해서 쓰는 형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엑스 컨테이너를 젠킨스 컨테이너 프록시로 쓰는 형태인데요. 먼저 자바 버전 빌드를 위한 젠킨스 서버를 하나 만들고요. 컨테이너 생성합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컨테이너 시작하면 접속이 되고요. 아직 안 뜬 거예요. 에러가 난 거고, 이제 아무리 컨테이너라고 해도 뜨는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이거 다 그냥 실제로 돌리는 거거든요. 5초, 10초밖에 안 걸리죠. 그리고 이제 뜨는 동안 이제 엔진엑스 서버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엔진엑스 서버를 젠킨스가 프록시하도록 해야 되니까 링크로 젠킨스 서버를 젠킨스라는 이름으로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엔진엑스 서버가 사용할 엔진 컴프 파일을 이렇게 해서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저 엔진 컴프 파일에는 젠킨스 서버를 프록시하라고 미리 다 넣어놨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컨테이너를 만들게 되면 엔진엑스 서버로 온 요청이 젠킨스 서버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저 젠킨스가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젠킨스에 이제 하나의 잡을 하나 추가하고 있는 거고요. 완벽한 젠킨스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빌드가 잘 되죠? 그리고 현재 젠킨스는 떠 있고 엔진엑스는 죽어 있죠. 자, 이제 들어가서 엔진엑스를 살리면 URL이 만들어지고요. 이 URL 접속하면 엔진엑스가 뜨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만들었던 젠킨스가 뜨죠. 아마 URL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얘는 특정 포트인 거고 얘는 지금 보시면 URL이 바뀌어 있죠.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를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하나 이상의 컨테이너를 붙여서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아파치 서버에 뭐 정적 파일 같은 거 넣어가지고 정적 콘텐츠는 아파치가 쓰고 뭐 그 외에 나머지 요청은 프록시에서 서버로 와스로 보낸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얼마든지 컨테이너로 가능합니다. 아파치 HTTP 컨테이너를 만드는 걸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 레이티스트 이미지 선택한 거고요. 여기서는 정적 파일로 제가 샘플로 아파치 한글 도움말을 넣는 걸 한번 가져와 봤고요. 아파치 한글 도움말을 넣어서 컨테이너를 만들게 되면 아파치에 H2doc 위치하고 한글 도움말이 압축이 다 풀려서 들어가서 바인딩 되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이 컨테이너에 접속하게 되면 아파치 한글 도움말이 이제 서비스가 되는 거죠. 보셨죠?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웬만한 것들을 다 사용 가능하고 지금 제가 데모로 보여드린 것처럼 그걸 즉시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3개월 만에 만든 거고요. 그 베타 버전을 이제 5월 말에 출시한 이후에 지금 이제 한 3개월 정도가 흘렀거든요.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저희가 이 베타 버전을 운영하면서 겪었던 이슈에 대해서도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관리입니다. 사실 도커허브에 굉장히 이미지가 많아요. 오피셜 이미지도 많고. 근데 문제는 내가 뭔가 쓰려고 하면 내 마음에 딱 맞는 이미지가 결국에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산해표준 이미지라는 걸 만들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관리하는 레지스트리라는 애도 얘가 V1과 V2가 있는데 V1은 파이썬으로 만들어졌고 V2는 고로 만들어져 있는데 V1은 굉장히 성능이 느려요. 대신 근데 검색 기능이 있는데 가끔 뻑이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V2는 성능은 빠르고 괜찮은데 검색 기능이 없어요. 저희가 V1으로 구축을 했는데 V2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막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에러를 먹었고 근데 다행히 V2가 아마 지난달인가 검색 기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V2로 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의 버전 관리 그냥 평상시에 만들면 굳이 태그를 안 붙이고 쓰게 되거든요. 혹은 레이트리스트로 쓰게 되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레지스트리에는 이미지가 들어가는데 얘가 더커호스트 더블 안 내려오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미지 버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표준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더커 이미지를 빌드할 때 사용하는 더커 파일을 위한 긴 레파지터리를 스태시를 이용해서 다 따로 구축을 했고요. 그 긴 레파지터리를 바라보고 데일리로 더커 이미지를 빌드하는 CI 서버를 따로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걔를 통해서 빌드를 하게 되면 빌드한 이미지가 앞서 설명드린 더커 레지스트리의 푸시까지 다 되도록 굳이 그걸 일일이 내가 손을 하지 않아도 되게. 왜냐하면 이미지가 많아지면 그 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리고 더커 이미지가 VM 이미지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다고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우분투 이미지가 한 230메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못 깔고 하면 1기가 훅 넘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이미지들이 계층형으로 만들어지지만 사실 거기에 이미지별로 중복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계층 구조를 가져가서 자바 7 이미지면 얘는 뭐 오라클 JDK만 깔려 있고 이 자바 빌드 이미지는 얘를 페어런트 이미지로 해서 여기 안에는 이제 자바를 빌드하기 위한 엔트라든가 그레이드나 메이블만 깔려 있고 그다음에 젠킨스 자바에는 얘를 가지고 여기 젠킨스만 깔려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더커 파일을 만들 때 굉장히 조금만 만들어도 웬만한 기능들이 다 들어가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케줄러예요. 아까 데모가 제가 이렇게 좀 빨리 진행해서 잘 못 보셨을 텐데 내가
만들 컨테이너의 이미지만 선택하고 값만 넣었지 어느 도커 호스트의 컨테이너를 만들겠다라는 건 지정하는 부분이 없었어요. 사용자는 그런 부분을 지정할 필요가 없죠. 디포가 알아서 리소스를 스케줄링해서 가장 널널한 도커 호스트 서버에 컨테이너를 넣어줍니다. 예, 그런 게 바로 스케줄러고요. 그러려다 보니까 이제 스케줄 정책이 필요했고, 저희는 스케줄 정책을 시스템D가 제공하는 스케줄 정책에 따라서 간단하게 구현해서 썼고요. 시스템D 스케줄 정책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머신 아이디하고 IP를 딱 적어주면 그 IP 있는 곳에 컨테이너를 만드는 거고요. 컴플릿 정책에 의해서 IP를 적어주면 그 호스트만 제외하고 만드는 거고요. 글로벌은 다 그냥 어느 호스트에 만들어도 상관없는 거고, 머신 오브는 특정 범위에 있는 호스트에만 만들어주는 건데, 저희는 아직 현재는 이건 안 쓰고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서. 링크는 그냥 저희가 만든 건데, 제가 앞서 저희는 단일 호스트 내에서만 링크를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저희가 만든 정책입니다. 그리고 또 이슈가 됐던 게 데이터 볼륨이에요. 앞서 제가 컨테이너는 스테이트 리스 해야 된다고 얘기 드렸지만, 사실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는 스테이트 풀해야 돼요. 걔는 날아가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 근데 앞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컨테이너가 어느 서버에 뜰지 아무도 몰라요. 뜨고 나서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호스트 서버에 그냥 유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클러스터로 묶인 그 호스트 어딘가에 저장된 그 데이터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거에 대한 좋은 오픈소스로에 대한 답은 못 얻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스를 이용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클러스터를 나스로 바인딩하고 그 나스를 이용해서 DB 데이터라든가 설정 파일이라든가 빌드 결과 같은 걸 다 저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사내의 플래닛 스페이스라고 해서 S3하고 유사한 SK 플래닛 내부에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얘를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포트 이슈예요. 앞서 제가 데모 때 데모에서 잠깐 나왔는데, 컨테이너의 포트를 호스트 포트하고 바인딩 하다 보면 호스트에 있는 포트는 굉장히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첫 번째 뜬 MySQL 컨테이너가 3306을 쓰고 있으면 두 번째 뜬 MySQL 컨테이너는 3306을 쓸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지? 게다가 컨테이너는 수시로 떴다 죽었다 하기 때문에 포트는 수시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사용자가 일일이 그걸 들어와서 확인해야 되나?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제공할까 하다가 저희는 80 포트 같은 경우는 그냥 고유 URL을 제공하는 형태로 풀었어요. 그래서 etcd하고 HA 프록시를 이용해서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있는 URL이 만들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해결을 했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은 일단은 프록시 컨테이너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찾아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베타 버전 공개한 후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많이 쓰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인프라는, 여기 인프라 운영해 보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잘해야 본전이에요. 네, 잘못하면 욕먹고. 그래서 안정성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디포 안정성 검증하는 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시나리오로 어떻게 쓸지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프록시 설정하기 위해 설정 파일을 넣는다던가, 혹은 정적 파일을 위해서 아카이브 파일을 넣는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사용성 시나리오를 검증하면서 나왔던 기능들을 계속 추가해서 넣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사내 표준 이미지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이미지들 계속해서 개선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도커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내에 도커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도커 워크숍이라는 강의를 어제 이제 처음 했고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도커에 대한 지식을 널리 알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 회사의 대표 서비스인 시업스토어 쪽에 빌드서 팜 적용하는 일을 적용하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인데, 이제 앞으로 해야 하는 일은, 일단 저희가 쿠버넷 도입을 생각하고 있어요. 쿠버넷이 2015년 7월 20일에 V1이 공식적으로 출시가 됐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으로 나쁘지 않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현존하는 시스템 중에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저희가 기존에 가볍게 만들어서 쓰고 있던 스케줄러나, 혹은 아까 저희가 이제 단일 호스트 내 링크의 제약을 멀티 호스트 내 네트워킹으로 해서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려면 쿠버넷이 제공하는 팟이라든가 서비스 개념이 기존에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와 이렇게 매핑이 되는 이슈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픈스택 연계예요. 여러분 오픈스택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도커 아니고 오픈스택도 지금 되게 뜨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컨테이너의 한계가 이제 아무리 컨테이너가 리소스 아이솔레이션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컨테이너가 이렇게 폭주하게 되면 쉐어드 컨테이너 형태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컨테이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VM으로 한번 감싸게 되면 그런 한계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은 있는데, 다만 굳이 베어메탈에 가볍게 쓰겠다고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쓰는데 그걸 VM으로 또 한번 쌓아야 되냐, 그러면은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성능상 손해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오픈스택 진영에서도 무라노나 매그넘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시밀리스하게 컨테이너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도 저희가 다음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했던 부분은 이렇습니다. 먼저 더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독립된 개발 환경 POC, 공용한 샌드박스에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더커 인프라를 만약에 구축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더커 컨테이너를 돌리기 위한 더커 호스트, 그리고 더커 컨테이너를 호스트에 배치시키기 위한 스케줄러, 그리고 거기에 돌아가고 있는 컨테이너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모니터링 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컨테이너를 활용하려면 더커 이미지, 거기에 뭐 적절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고, 컨테이너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한 볼륨, 그리고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묶기 위한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그거 외에 사실 데브옵스 마인드셋이라고 제가 선하는데, 개발자는 뭐 인프라는 내가 받아서 쓰는 것 뿐이지 하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되고요. 인프라 하시는 분들은 나는 그냥 개발자한테 인프라만 제공하면 되지, 이러면 안 됩니다. 두 쪽 다 같이 하는 거라는 그런 마인드셋이 바로 데브옵스 마인드셋인데, 그런 게 정착되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저랑 같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쿠버네 POC 위해서 지금 서버 준비하고 있는 김강렬 매니저님 계시고요. 저기 있는 김준선 매니저도 그 오른쪽에 사회를 보고 있지만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 외에 송재영 매니저나 안병욱 매니저, 이런 분들이 저랑 같이 이 프로젝트를 1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같이 고생했던 내용을 제가 여기서 대표로 설명을 했던 거고요. 제 오늘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